y는 a, y는 b 가로선 두 개 있고 함수 뭐 있는데 보니까 8x승 있고 4x승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점을 c, d라 했으니까 난 좌표 세팅할 생각이 충분히 있고. 근데 마지막 문제는 보자. a, b의 넓이, a, b의 넓이, 요 넓이, 요 넓이랑 넓이가 20일 때, 넓이가 20일 때 누구를 구해달라? CDF, CDF. 여기서 좀 팁 좀 줄게요. 여러분 주 삼각형이 지금 높이가 동일하지. 그럼 밑변이 몇 대 몇인지만 알면 찾으면 되네. 높이가 동일하니까 밑변에 b 따라가겠죠, 넓이는. 이 정도는 좀 센스 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럼 난 2a 대 df만 구하면 넓이 빌 거야. 왜? 높이가 동일해서. 그래서 이 a를 넓이를 표현할 생각은 없고 그냥 길이만 좀 표현하려고. 2a 길이 2a. 좌표 세팅하러 갑시다. 일단 a의 좌표. a 보면 우리가 지금 y좌표를 알아, x좌표를 알아? y좌표 알죠? y좌표를 a라고 두는 대신 로그가 들어가는데 그냥 로그 씁시다. 오케이? 로그 8a. y가 a라는 거는 x에 뭘 넣어야지 a가 될 거를 고민하면 되니까 로그 8a. 괜찮죠? 자, 그럼 b는 b네. y는 b니까 이거 로그 8의 b. CD도 다 갈게요. 2도 완성하고 가자. 2는 그럼 뭐냐면 B랑 X좌표가 동일하니까 로그 8의 B 둘 수 있고 A랑 Y좌표가 동일하니까 A 둘 수 있네요. 뭐 이런 애들 만족하고. 그래서 CDF, C 먼저. C는 또 Y좌표가 A니까 그냥 패턴 잡힌다. 로그 4의 A. D는 Y좌표가 또 B니까 로그 4의 B. 그럼 또 F는 C랑 F랑 X좌표가 동일하니까 로그 4의 B, F는 D랑 Y좌표가 동일하니까 B. 자, 나 2A 길이만 표현할 거야. 2A. 이 A니까 A의 X좌표에서 2A X좌표 뺀다. 2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에서 2의 X좌표 뺀다. 로그 8의 A 빼기 로그 8의 B. DF도 표현할래. DF는 F의 X좌표에서 D의 X좌표 뺀다. F의 X좌표에서 D의 X좌표 뺀다. A, B 잘 폈네. 로그 8A 맞지? F에서 D 뺀다. 로그 4에 B 빼기. 여기 잘못 세팅했구나. 잠깐만, CD는 잘했나? C 로그 4에 A, A 맞고 B는 로그 4에 B, B 맞고 D랑 F는 C랑 X표가 동일하니까 B가 아니라 A죠? 다시 보시면 DF니까 F에서 D 뺀다. 로그 4의 A 4의 A에서 로그 4의 B 뺀다. 근데 D는 별 관심 없고 난 밑변은 B가 궁금한 거잖아. 얘네가 B를 2로거든? 왜 얘는 2로 빼면 얘는 2의 세제곱에서 8 나오니까 3분의 1 바꿔 빼주면 되지 전체. 요놈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바꿔 빼주면 되지. 2A 대 2A 대 DF가 지금 3분의 1 대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예쁘게 6을 곱하면 2 대 3이란 얘기. 2A의 넓이가 20인데 DF의 넓이는 이 밑변의 B를 따라간다며. 그럼 얘 넓이는 30 나오겠네. 2일 때 20이니까 3일 때는 30. 이렇게 풀어주는 게 베스트인 것 같다. 물론 밑변 높이 다 표현 가능하거든. 2분의 1 곱하기 A 빼기 B라고 높이 표현하면 되는데 걔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너 이거 정할 때. 이거 중요한 건. 얘는 이렇게 표현할 거 보여요. 이해했어? 됐으면 넘어가시고. 받았지? 90, 11, 12. 90, 12.
함수에서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치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사줄기에 써야 되는지 그 세 가지 유형밖에 없는데 이거 그래프 그릴만 하죠. 절대값이 좀 익숙해지셨으니까 나 로그 3에 얘들아 x-3이 있대. 근데 여기에는 x에만 절대값 들어간 거라고 인지를 좀 해줘야 돼. 절대값 그래프 쉽게 그리면 네 가지.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지 x에만 있는지 y에만 있는지 xy 각각 있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y는 일단 원래 함수 그려. x가 양수일 때만 그리시고 x에만 절대값 있으니까 x가 양수일 때 그냥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3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럼 올라갈 거야. 맞지? 근데 양수인 부분만 그렸으니까 난 여기를 그리고 나서 x에만 절대값이니까 y축 백칼이라고 얘기를 했죠. y축 백칼. 그럼 이런 뭔가 2차 함수예요. 나오겠지? 최소값? 0 대입하면 근데 지금 범위도 있네. 마4부터 4까지. 마4부터 4까지. 하필이면 대칭이야? 함수 이렇게 다루겠다는 얘기. 최소값은 0 넣은 값. 0 넣으면 여기 넣을게요. 아니, 여기 넣을게. 3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27분의 1일 거고 최대값 4 넣는 게 낫겠지 마서보다는. 다 들어가 3. 그래서 번분수 치면 되네. 최소값 27분의 1분의 3. 3이면 27 곱하면 답이겠죠. 몇이야? 다섯 표시를. 아니 범위 나눠서 그리셔도 되는데 이거는 x에만 절대값 있다라고 인지되면 빠르게 그릴 수 있다. 자, 되셨으면 넘어가서 13부터 16. 주문자 아니? 16인가? 아니? 됐어? 자, 자 다음 17부터 20. 17이 질문이었지? 맞지? 일단 얘 통으로 치환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야, 이런 거 보자마자 고민할 게 아니라 통으로 치환해야 되는구나가 1초만 떠올라야지 이 놈은 나와요. 아시겠죠?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t라고 치환해서 t는 몇 이상? 2 이상? 괜찮지? 그럼 이건 뭐야? t제곱 빼기. 처음 설명할 때는 천천히 설명해 줬는데 이제는 속도 좀 붙여도 될 것 같아서. 근데 모든 실근의 합의랬거든? 그럼 t로 넘어왔을 때 아마 근의 형태가 변했을 거니까 요거는 너 쓰기 전에 근의 형태 살려두고 천천히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놈의 근은요, 실근은 x를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 알파랑 베타라고 쓰시고 넘어가는 게 나아. 그럼 넌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t. 근데 인수분해 됐으면 좋겠는데 돼야 되지 않나? 인수분해 안 되는 걸 못 봤거든. 이렇게 통으로 치환할 때는 인수분해 되죠? t가 뭐란 거야? 3이랑 4네. t가 3이랑 4. 근데 둘 다 2 이상이어서 둘 다 가능. 맞지? 내가 풀어야 되는 건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3이 되는 그 공간이랑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4가 되는 x값을 구해줘야 된다. 모든 실근해야. 아 요즘 뭐 골치 아프다. 마지막에 좀 해낼 수 있어. 그래 요거 풀 건데 이거 실제로 풀 거거든. 실제로 풀 때 보통은 찍어서 나오게끔 나와요. 근데 이거 찍어서 안 나오지. 근해 공식 쓰셔야 돼. 뭘 할 거냐면 이거 치환할게. 이거 t는 한번 썼으니까 라지 x로 좀 치환할게요. 너가 라지 x 빼기 x분의 플러스 x분의 1이 3 나오는 거고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겠다 얘. 그리고 치환했으면 얘가 0 이상인 거, 0보다 큰 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아 근데 근해 공식밖에 없나 이거.
근해공 쓰면 나오거든. 근데 조금 까다로워서 다른 방법 할게. 시험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되는 놈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3을 만족하는 x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은 4를 만족하는 x들이 궁금하다 실근이니까. 맞지? 나 여기에 근을요, 여기 근 두 개 나오고 뻔하니까 알파 베타라고 좀 줄게. 오케이? 그래서 요놈 얘 2의 x를 라지 x로 치환했잖아. 그래서 x제곱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죠. 맞지? 그럼 요놈의 x 입장에서 그는 뭐가 되냐면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된다. 오케이? 문제 되게 짧지만 되게 풀이 과정이 굵어요. 자, 근데 나 알파 더하기 베타가 궁금한 거? 실근인데. 아, 그럼 또 따져야 되는데. 실근이니까. 여기서 문제 이거 되게 헤비하네. 여기서 이 라지 x가 만약에 음수가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x 일단 근해 공식 한번 써서 확인은 좀 해줘야 돼. 범위 때문에. 근해 공식 써서 근을 직접 구하겠다는 게 아니야. 나는 합이 궁금한 거잖아. 근데 그 근이 음수가 나오면 얘는 근이 탈락되거든. 그래서 쓰는 거다. 근해 공식은. 근해 공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x가 양수여야 하니까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본다. 그럼 3분의 2분의 3 풀마 루트 5 들어갔는지 보세요. 9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루트 5 들어가지. 둘 다 양수 맞지? 확인됐죠? 그럼 이제 얘네를 실근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 그럼 나는 알파 베타가 궁금한 거니까 근거계 수형에서 뭘 봐야 되냐면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인 두 근의 곱을 봐주셔야 된다.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1이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얘는 실근일 거고, 얘는 또 패턴 똑같겠네. 얘도 똑같이 라지 x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곱한 거니까 4x 플러스 1은 0. 또 여기서 2의 감마 델타 그냥 여기 알파 2 두자. 2 알파 1. 그래서 여기서도 근해 공식 한번 써볼 건데 x가 짝수공식 되죠. 2 풀마 루트 반절의 제곱 4에서 1 빼놓으니까 3 되죠. 너 둘 다 양수지. 양수지 되겠네. 여기서도 두 근의 곱 2의 알파 2 더하기 2의 베타 2가 1이 나올 거고, 알파 2 더하기 베타 2도 0이 나와서 실제 근의 합은 0으로 떨어졌다. 나 문제 이거 짧은데 되게 굵다. 다시 한번 풀어봐. 싶어도. 근이 보통 이렇게 두 개 나오면 하나 얘 범위 때문에 삭제돼가지고 하나는 뭐 근해 공식을 쓰든 말든 나오는데 여기서 삭제되는 근이 없어서 근해 공식을 두 번 써서 확인을 해서 실근이 총 4개 나와요. 많이 복잡해. 이 정도 못 내고 좀 내면 대부분 다 틀려져. 근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넘어갈 때 왜곡 없는지 확인 좀 해줘. 자, 다음 또 19, 20. 오케이, 21부터 24. 넘기게. 25부터 28.
실수한 거 써가지고. 다음 그림은 어떤 이차함수와 일차함수의 그래프이다. 아 이거 요거 아니구나. 지수구나. 다음 이차함수 공식과 지수분 공식의 핵은 같대. 그러니까 지수 제한 없잖아. 로그일 때랑 진수의 제한이 있지. fx랑 gx로 해석을 할 건데 fx랑 gx 대소비교가 반대로 됐겠죠. 미시 1보다 작으니까. 얘는 해가 뭐냐면 fx가 gx보다 언제 위에 있는데 fx가 gx보다 언제 위에 있는데 그럼 요놈의 범위는 x가 -1 오른쪽부터 2 왼쪽까지. 근데 너의 해랑 너가 같았다. 그냥 등각의수 관계 쓰셔서 A 결정하면 되죠. 얘네가 어차피 는 0이라고 하면 얘네가 근이었을 거니까 두분의 합 -a인데 두분의 합 1, 두분의 곱 -2인데 그래서 B2AY 하고 26번 같은 게 등호 판단하는 문제. 정수 x의 개수가 5개일 때 수직선 이건 되니까 이건 대저 0부터 A입니다. 볼게요. 굳이 그냥 2분의 1을 바꾸자.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x 제곱승으로 바꿔서 이런 걸 풀면 이 지수끼리 비교 마이너스 x 제곱이 ax보다 크다. x 제곱 플러스 a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인수분해가서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이런 상황인데 0이 하나가 분개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분개가 되는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다. 수직선상에서 정수 x가 5개가 들어가는 양수 a 여기 뭐 들어가야 되냐면 마1 들어가야 되고 마2 들어가야 되고 마3, 마4, 마5까지 들어가고 마6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5보다는 왼쪽에 있는데 등호 판단 천천히 여기 등호 되시죠? 걸려도 n 들어오는 게 아닌데 여기 등호 들어오면 하나 플러스 되니까 안 되고 a로 고치면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것 같다고 해서 양수 a 제곱값이 됐지? 네, 27, 28 28이 좀 까다롭긴 한데 28이 아마 세네. 객관식으로 나와서 이거 복습 좀 할게요. 통으로 보세요. x-1의 제곱 자체가 2시고 여기 x-1승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일단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밑이 뭔지 몰라서 밑이 어디에 있을지 몰라서. 자, 첫 번째 x-1의 제곱이 0이랑 1 사이에 있는 경우. 두 번째 x-1의 제곱이 1보다 큰 상황. 세 번째로 x-1의 제곱이 1인 상황도 봐줘야 되거든. 여기 등호 있을 때. 근데 1이라면 절대 안 되겠지. 여기 등호 넣어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꼭 확인해 주시고 범위나 부등식, 제수부등식 풀 때. 세 번째 x-1의 제곱이 1인 상황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요놈이 좀 더 만만하니까 얘 먼저 풀게. 1보다 크면 아마 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였을 거야. 너 그냥 A로 봐봐. A의 x-1이랑 1은 A의 0승 볼 수 있지. 얘네가 A가 밑이 지금 1보다 크다라고 가정쳤으니까 얘네끼리 비교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더 커야 돼. x-1보다. 그래서 x-1보다 0보다 x-1이 0보다 작다라는 지수끼리의 비교가 들어갈 거고 이 상황에서도 그냥 상수라고 가정을 쳐봐. 밑이 일단 0이랑 1 사이에 어떤 값일 거니까 어차피 연립칠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상황에서도 부동호가 돼야 되는데 0과 x-1을 a가 0이랑 1 사이에 있을 때 비교하면 부동 반대로. 그래서 요에는 x가 x-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연립해주고 이거 연립해서 또 는으로 합쳐주면 돼요. 그럼 해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나 봐. 한번 할게. 일단 밑에가 제일 만만하거든? 밑에 먼저. 제곱이 1보다 크대. 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전개하면 되네.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1 죽지.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다니까 사이 벌어지는 값으로
x가 0보다 작다 혹은 2보다 크다. 근데 여기서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x가 1보다 작다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일단 해 여기 얘 누적 되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도 풀 건데 x-1의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놈 연립부등식이에요. 부등식에서 부등호가 이렇게 두 개 걸려 있으면. 근데 어떤 놈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웬만해서 0보다 큰데 0인 상황 제거해달라는 얘기. x가 1이 아니다. 요놈은 연립부등식간 왼쪽 풀었을 때 x가 1이 아니다 면서 2고 요놈 풀면 되는데 요놈이 얘랑 정이 반대지. 맞지?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다였겠죠? 그래서 이놈 정리해주면 x가 일단 0이랑 2 사이에 있어야 돼. 0이랑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1은 안 된대. 1 구멍. 근데 여기서는 1보다 크다라고 우기고 있네. 1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립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너 또는 너니까 x가 1이랑 2 사이에 있던가 아니면 x 아예 0보다 작던가 또는 그래서 알파는 0 알파는 1 엄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려운 문제고 마지막 단 보자. 29부터 32 33 4 일단 두 번째 중 토요일까지 좀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 숙제가 좀 적어서 오늘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쌤의 개념 먼저 좀 설명 좀 할게요. 첫 번만 봐줘. 빠르게 정리할게. 이거는 딱히 필기할 내용이 없어요. 필기할 내용이 조금밖에 없고. 그래서 삼각함수를 정의할 건데 정의하기 위해서 도구 딱 두 가지 배워. 도구 딱 두 가지 뭐 배웠냐면 첫 번째로 동경이 뭔지 배워요. 동경. 두 번째로 호두법 배워. 동경 우선 동경 빠르게 얘기 좀 해보자. 동경은 사실 정의하자면 말이 되게 길어지는데 너희는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원점 지나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 지나는 반직선.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상관이 없어. 얘도 너도 동경이고 너도 동경이고 너 이렇게 생긴 것도 동경이래. 오케이? 그럼 이 동경을 왜 배우냐면 삼각함수를 동경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너도 동경이고 너도 동경이고 너도 동경인데 동경이 지금 모양새가 다 다르잖아. 동경이 모양새를 잡아주는 건 보통 어떻게 지냐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식의 방향으로 진다. 보통. 그럼 여기는 얘를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건 직방에서는 하던 거고 삼각함수에서는 각을 다루기 때문에 이 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이 빨간 동경을 이 각을 x축의 양의 방향 요 놈은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르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항상 우리는 동경을 여기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반식에 이렇게 올라가. 요 각을 대충 45도라고 하자. 그럼 이 동경은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동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요 놈은 120도라 하자. 그럼 이 파란색 동경은 x축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120도만큼 120도의 각을 이루는 동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이 흰색은 이렇게 재면 어쨌든 90도, 90도, 180도 누적돼서 270도 누적돼서 걔보다 좀 더 큰 각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놈은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대. 마이너스 60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0도의 각을 이루는 동경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케이? 근데 동경을 계속 돌리다 보면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 그래서 동경을 나타낼 때 일반각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일반각. 이 빨간 직선을 동경을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세타 1이라고 할게. 세타 1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일단 45도라는 한 바퀴 안에 포함되는 각을 표현하고 여기서 한 바퀴를 돌든 뒤로 돌든 어쨌든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요 동경도 세타, 이 동경도 x축과 이러면 일반각을 세타2라고 한다면 요 놈도 12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요 놈도 표현을 할 건데 요 놈은 세타3라고 할게. 근데 여기에 일단 얘는 일반각의 형태니까 360도라는 애를 몇 번 돌려도 상관없어요 때문에 붙여놓는 거잖아. 그럼 여기 각은 좀 우리가 약속을 정해 놔야 되거든. 한 바퀴 이내에 들어가는 각으로 한 바퀴 이내에 들어가는 각. 그럼 세타를 알파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으로 나타내려면 알파에 대한 제한은 0 이상 360도 미만으로 제한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세타3를 여기 마이너스 60도 돌려놨지. 근데 지금 제한 조건은 양수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한 바퀴 안에서. 그래서 요놈은 이렇게 돌려서 여기 몇 도겠니? 300도겠죠? 그래서 요놈은 30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으로 표현한다. 얘를 동경을 일반 각으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경을 일반 각으로 나타내줘야지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동경에 대한 문제는 정확히 두 개 있을 건데 첫 번째로는 어려운 문제.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동경의 사분면 위치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뭐 물어보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학교 시험에 꼭 나와요. 1번, 2번 정확히 나오니까 1번에서도 많이 실수하고 2번에서도 많이 실수해. 그래서 문제를요 생으로 풀기 아까워서 개념 원리 좀 다시 뽑아왔어요. 간단히 보세요. 이거 숙제 아니야. 그냥 수업용이에요. 문제 봐봐. 옛날에 했던 거니까. 저 131페이지 보세요. 필수예제 1번에서 일반각은 이거는 뭐 표현하는 거니까 패스하고 필수예제 2번 이게 도발이기. 필수 2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세타가 1,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몇 4분면에 나오는지 좀 찾아달래요. 이게. 자, 그래서 너희는 세타를 1, 4분면 각에 있으니까 얘가 몇 도랑 몇 도 사이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 세타가 1, 4분면에 있으려면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0도부터 90도? 90도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럼 3분의 세타는 어디 있냐면 3으로 나눈 거니까 너는 그냥 0도를 쓰고 3으로 나눈 거니까 30도. 그래서 3분의 세타가 0도랑 30도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틀린다고. 오케이? 그냥 동경 보이면 무조건 일반각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0도 일단 여기가 0도인데 360도라도 0도로 표현 가능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강력히 뭐가 필요하다? 360도 곱하기 n 필요하고 여기도 360도 곱하기 n 필요하다. 근데 얘를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뭐라 쓸 거냐면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쓸 수 있고 여기도 120도 곱하기 n으로 쓸 수 있고 그럼 세타가 일반각이 유지됐을 때 3분의 세타도 일반각이 유지돼요. 그럼 얘네가 이룰 수 있는 각을 내가 추론을 할 건데 추론이 아니라 대입으로 써주면 돼. n에 우선 n이 모든 정수니까 0을 먼저 넣을까? 0 넣을게요. 0 넣으면 0도랑 30도 사이 이게 몇 사분면? 1사 그죠? n에 1 넣으면 120도랑 150도 사이 2사죠? 맞죠? n에 2 넣을 건데 n에 2 넣으면 240도랑 2 넣으면 270이니까 n은 몇 사분면? 3, 4분면 이렇게 되겠지. n에 3은 안 넣어. 왜 안 넣어? 3 들어가면 360도 되니까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 3개만 건설하면 되고 있을 수 있는 건 1, 4, 2, 4, 3, 4 요거 안에서 실수하는데 5등급 이하는 보통 실수 안 해요. 문제 많이 안 풀어봐서 틀리는 거고 각을 동경 보이면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부등식 세운다는 건 머리에 넣어주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리고 필수에서 한 번에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문제 하나 읽어볼게요. 세타랑 5세타라는 동경이 있대. 근데 얘네가 동경이 일치했대. 일치했을 때 세타의 크기 좀 구해달래. 세타랑 5세타가 일치했다. 근데 세타랑 5세타는 돌아간 각도가 다르지. 맞지?
세타랑 오세타는요, 세타만큼 돌아가는데 걔 5배만큼 더 돌아가는데 일치한 거야. 왜냐면 주기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타를 만약에 대강 여기 있다라고 좀 치자. 그럼 세타가 요만큼인데 오세타는 요 짓을 5번을 한 거잖아. 5번을 했는데 정확히 여기 위치했대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오세타만큼 돌아있대. 그럼 이 동경의 위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옛날에 배웠냐면요, 빼거나 더해서 90도 관련된 각 만든다. 빼거나 더해서. 근데 얘는 어쨌든 일치를 했고 여기 이 남은 각이 같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빼고 싶어야 돼. 빼고 싶어. 그래서 5세타에서 세타를 뺄 거야. 그럼 5세타에서 세타 빼면 뭐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이놈은 뭐에 관련돼 있다? 360도 곱하기 n에 관련돼 있다. 그럼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세타로 표현을 해주면 90도 곱하기 n으로 표현 가능하다. 오케이? 이제 세타 범위 무조건 줘요. 세타가 0도랑 360도 사이에 있대. 세타가 0도랑 360도 사이에 있대요. 그럼 이것도 n은 어차피 정수니까 정수는 보통 대입을 해서 가면 돼요. n에 뭐 대입해야 돼? n에 1 대입하면 90도 나올 거고, n에 2 대입하면 180도 나올 거고, n에 3 대입하면 270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세타는 이렇게 3개 나온다. 이런 것들. 그래서 동경 빼먹지 말고 삼각함수 가기 전에 동경에 대해서 문제 2개 나와. 꼭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위치 관계를 한번 복습 좀 해볼게. 이 위치 관계에서 위치 관계는 총 6가지로 내가 분류를 좀 해주는데 한번 볼게. 위치 관계 첫 번째로 일치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X축 대칭, 세 번째로 Y축 대칭, 네 번째로 일직선, 다섯 번째로 Y는 X 대칭, 여섯 번째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있고, 두 동경이 일치하거나 일직선이거나 X축 대칭 이런 위치 관계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더하거나 빼서 90도 관련된 거 만든다. 두 동경이 일치했대. 요놈이 알파였대. 근데 베타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슝 돌아가지고 베타로 일치가 돼버렸대. 그럼 얘 빼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뺐잖아 우리가. 빼면 여기 일부 각이 사라져서. 나 알파를 좀 더 크게 할게. 알파를 요만큼 돌아서 요런 놈을 잃었고, 알파가 베타는 그냥 깔짝거려서 요만큼이 잃었는데 공룡이 일치했대요. 그럼 얘는 뺀 각이 알파에서 베타 뺀 각이 360도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놈은 360도 곱하기 n의 형태로 쓰면 되고, 자 x축 대칭도 너희가 한번 살펴봐봐. 알파라는 각이 요만큼이었대. 근데 베타라는 각은 요만큼, 이거 y축이잖아. 자 알파라는 각이 요만큼이었다 진짜. 알파. 근데 베타라는 각은 요만큼 슝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대. 요 각을 베타라고 한다. 이건 빼고 싶니, 더 하고 싶니? 더 하고 싶지 않아. 더하면 뭐가 한 바퀴를 이루니까 더해서 360도 곱하기 n의 형태가 나온다. 괜찮지? 자 y축 대칭. 자, 너 알파라고 하고 너 베타라고 하면 빼고 싶니, 더 하고 싶니? 말로 해도 돼. 이 베타 y축 대칭이면 이 베타를 여기가 세워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더 하고 싶다. 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한 바퀴가 아니야. 180도를 이룬다. 그래서 이놈은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의 형태로 나타내서 n을 대입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4번 일직선. 자, 일직선이라는 말은요, 일치랑 같은 말일 수 있는데 보통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줘요. 알파 있고 베타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런 일직선을 이뤘대. 그럼 얘는 빼야 돼, 더 해야 돼? 베타가 너야. 이 알파를 커버하고 있어. 빼고 싶죠?
빼면은 또 뭘 잃었어? 180도를 잃었고 일반각의 형태로 360도 곱하기 n으로 표시해줘야 되고 나 y는 x대칭 너를 그냥 알파라 하자 너를 또 베타라 하자 근데 y는 x대칭이니까 여기 각이 같았다 각의 이등분선이었다 얘는 뭐해? 지금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요 더 하고 싶어 하네 빼고 싶어 하네 더 하고 싶죠? 왜 여기 남은 각을 여기가 채워줬을 거니까 더했다 더하면 90도를 만들었겠네 90도 관련된 각을 만들었을 거고 일반각의 형태로 360도 곱하기 n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게 조금 어려워 학교 시험에서 본 적은 없거든 한 3년 동안 그래서 그냥 만들어봐 여기를 그냥 알파라 하고 여기 각을 베타라 해봐 뭐 하시니?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니? 그럴 때뭐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그림을 너무 막 그려가지고 여기 있는 이 일부 각 있잖아 얘가 여기 채웠겠지 뭐 맞지? 그러면 베타에다가 여기 일부각 채우면 베타에다가 여기 일부각 채우면 일단 180도 만들었는데 여기 90도 살아있지 더하면 270도 만들겠네 더하면 270도 만들어서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의 형태 되니? 두 동변의 위치 관계는 뭐 패턴 잡히면 되게 쉬워요 이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더하거나 빼가지고 90도 관련 각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동경의 사분면 위치는 일반각 표현만 잘해주면 돼 내가 이거 적을 거지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거 그냥 캡처해가지고 집 가서 내가 올려줄 테니까 집 가서 옮겨 아시겠죠? 너희 적을 내용 이거는 좀 줄게 하나 풀어볼까? 그냥 원리에서 177번 해봐 132페이지에 177 117번 빠르게 보면 3세타랑 세타가 y축 대칭이래요. 너희는 그냥 y축 대칭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여기 3세타고 세타인데 y축 대칭이었구나. 그러면 두 개를
더하고 싶지 않아? 4세타가 됐을 텐데 더하면 180도를 이루니까 180도인데 일반각의 형태로 360도 곱하기 n으로 나타내고 세타로 정리하면 4로 나누면 45도 4로 나누면 90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고 범위 맞게 이 n은 정수일 거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고. n에 세타가 지금 0도랑 180도 사이죠? 근데 0도랑 180도 사이니까 0 대입하는 거는 괜찮죠? 45도 가능하고 네, 0 대입하면 세타는 45도 얘네 1 대입해도 괜찮네 135도 2 대입하면 180 넘으니까 안되고 45, 135도 나온다 됐죠? 그 다음은 호흡법인데 지금 360도라는 표현이 바뀌잖아 파이로 맞지? 호흡법 좀 복습 좀 할게요. 호흡법 가끔 라디안이 뭔지 물어봐가지고 이거 좀 정확히 알고 있자. 호흡법 우리가 몇 도, 120도, 40도, 50도 여기 도 들어가는 건 60분법이라고 합니다. 60분법이라네. 호흡법은 뭐냐면 일단 각을 도라고 표현하는 게 싫은가 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실수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단위책을 만든 거고요. 자, 일단 첫 단위가 뭐냐면 부채꼴인데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 호의 길이가 같은 어떤 부채꼴을 준비해. 뭐 준비한다? 부채꼴의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를 그 부채꼴이 뭐 크기는 상관없어. 크기가 뭐 커지든 작아지든 각은 유일할 거니까. 그래서 그 각을요 그냥 길이를 1이라고 할게. 1을 할게. R이라 할게요. R이라 했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부채꼴을 준비해놓고 여기 각을 정의하는 거야. 여기 각. 여기 각을 몇 도인지는 우리가 직접 재보면 알겠지만 요 각을요 나는 1라디안이라고 할 거래. 1라디안. 근데 이 라디안은 생략을 합니다. 각을 표현하는 데는 요거 더 붙이는 게 더 귀찮아서 그냥 1이라 하겠대. 이 각 자체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피자 모양이 만약에 두 개가 있었대. 그럼 이 부채꼴의 여기의 길이는 2R이 되죠. 맞지? 그럼 이 피자가 두 개 모였으니까 여기 각은 몇을 하면 되냐면 2라고 하면 되죠. 2라디안. 맞지? 근데 이 피자를 계속 모아가지고 어떤 원을 한 판을 만들었대.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호의 길이 자체는 2파이 R이라는 거 알고 있지. 맞지? 그러면 이 각이 몇 개 모인 거냐면 피자 두 개 모였을 때 2R이었잖아. 호의 길이가. 피자가 많이 모여가지고 2파이 R만큼 채워졌지. 그럼 이 한 바퀴는 우리가 각을 뭐라고 정의한다? 2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피자가 2파이에 모였으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네요. 2파이라는 요 각은요 360도구나. 이렇게 단위환산이 되는구나. 오케이? 지금 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에 대한 이야기. 그럼 파이라는 건 자체는 우리가 360도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는 항상 라디안 생략돼 있어.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라디안이 생략돼 있다. 오케이? 그러면 1도 자체는 뭐라 쓰면 좋을까? 양변을 360으로 나누면 되잖아. 좀 방이 뒤에 붙어 있는 놈이니까. 그래서 1도는 360. 큰일 뻔했다. 파이는 180도죠. 아시죠? 자, 1도 넣으면 180도분의 파이 얘도 라디안 생략돼 있고. 그래서 요 놈으로 단위환산을 계속 쳐온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물어볼 수 있냐면 계속 호흡법 왔다 갔다 할 거 한 1번 아니면 2번에 물어봐요. 30도가 라디안으로 뭐라 표현 되는지, 45도가 라디안으로 몇 분의 몇 파이로 표현 되는지. 야, 근데 기억 나지? 30도 몇 분의 몇 파이? 6분의 파이? 여기다 1도에다 30 곱해. 6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120도. 3분의 2 파이. 150도. 150 곱해 여기다가 18분의 15잖아. 그러면 3으로 나누면 6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고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135도도 알고 좀 135도. 4분의 3 파이. 이 정도는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까먹은 지 좀 됐잖아. 그치? 계속 하면서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파이를요 라디안이 아니라 실수로 봤을 때 얘는 몇 점이요? 3.14? 이 파이 모양이 그러면 여기 2파이에 들어갔으니까 한 6개 좀 안 덜 되게 들어갔겠네. 반원으로 생각하면 이 모양이 3개 좀 넘게 들어갔겠네. 3.1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이제 부채꼴에서 공식의 이름들이 좀 바뀌어요. 공식. 부채꼴 여기 각을요 세타라고 할게. 세타는 보통 호두법에서 세타라고 해요. 세타 도가 아니야. 세타 실수, 라디안.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호의 길이 L 정도 물어볼 수 있고 요 부채꼴의 넓이인 S 정도 물어볼 수 있다. 자, 부채꼴의 일단 호의 길이는 바로 나오시면 돼요. 얘 R이랑 세타 곱하시면 돼. 그 360도분의 비율 찾아가지고 맞는 게 얘야. 그냥 외워. 아시죠? 그거 증명하고 있는 시간은 아니고. 자, 그럼 S는요?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R은 반지름, 세타는 주신다. 괜찮죠? 자, 근데 요 놈은 여기 안에 R이 2개랑 세타 하나 있는데 R 세타가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 요 놈 뭐라 쓸 수 있냐면 2분의 1 R L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 놓치고 있으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공식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 부채꼴.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산술기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예제로 한번 볼게. 아니, 그럼 여기서 하자. 이런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꼭 나와. 뭐냐면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최대 넓이. 예제 좀 할게요. 그러니까 둘레를 12라고 좀 할게. 12. 둘레가 12인 부채꼴이 있대요. 이쪽 할 수도 있고 너쪽 할 수도 있잖아. 맞지? 둘레가 12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하대. 부채꼴의 둘레야. 부채꼴의 둘레면 이 지금 반지름이 2개 그리고 호 하나. 그럼 둘레가 12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2는 R이 2개고 L이 하나 있다. 맞지? 근데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2분의 1 RL, R과 L을 곱해서 넓이를 구성할 수 있고 얘는 합이 정해져 있다 이거지. 그럼 2R 플러스 L은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가 가능하고 2루트 2RL이 가능하고 이거 부등식 변형해서 넓이까지 끌고 가볼게. 한번 너 자체는 12죠. 12 약분하면 6은 루트 2RL이고 양변 제곱하고 2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양변 제곱하고 4로 나누면 되겠죠. 양변 제곱하고 2분의 1을 RL로 고치고 싶은 거잖아. 이거 제곱하면 루트 날라갈 거고 4분의 1을 곱해야 2가 2분의 1이 됐겠죠. 제곱하면 36, 4분의 1 곱하면 9. 또 부채꼴의 최대값은 2다. 근데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 물어보겠지. 언제 등호 성립하냐? 등호 언제 성립하냐면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같을 때 성립해요. 그럼 그 모양새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R인데 L이 R에 2개가 요놈이래. L 자체가 이 R일 때 성립한대. 그럼 여기 R이고 여기 R이면 여기 라디안 1라디안인데 R이고 2R이면 여기 2라디안이었겠지. 그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늘 2로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외워서 푸시면 편해. 중심각은 2로 고정돼 있을 때 부채꼴의 넓이가 가장 크다. 이거 좀 잘 좀 보게 봐. 너무 크게 막 그렸는데 세네. 내용이 총 3개거든? 동경, 호두법, 그리고 마지막이 삼각함수 정인데 3분의 반절 남기고 얘는 좀 잘 적어봐.
호도법에 저 그림 좀 작게 그려 얘들아.
중심각 이 이코션. 저 몰랐어요. 방학만 빼서 90도 관련가. 이거 후독법에서 문제 부채꼴 관련한 거 좀 한번 볼게. 숫자 바꾸는 건 문제될 거 아니고 137페이지에서 개념을 좀 와보세요. 부채꼴 관련해서 넓이랑 길을 자꾸 물어봐. 간단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고 호의 길이가 2파이래. 얘들아, 호의 길이는 너인데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그럼 여기 중심각 바로 나왔지. 그렇지, 중심각은 몇이어야 돼? 너랑 너 곱해서 2파이가 나오고 싶은 거니까 뭐야? 2분의 파이? 이게 곱하면 2파이 나오지. 근데 2분의 파이는 몇 도인데? 90도죠. 그림 이상한 거야. 뭐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 세타랑 넓이를 구해달래. 세타는 2분의 파이고. 자, 그리고 넓이는 s인데 넓이는 공식이 두 개야 얘들아. 둘 중에 뭘 쓸지 확인해.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는 내가 구한 거고 지금 얘랑 얘 알려준 거잖아. 그러면 너희가 그냥 체크했을 때 중심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 알려줬으니까 얘네를 좀 구해줘. 자, 이파이. 괜찮죠? 그리고 7번이 중요한데 자, 문제 볼게. 둘레가 8이래. 둘레가 8인 부채꼴이 있대. 근데 둘레가 8이니까 뭐 이렇게 길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두꺼울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야. 둘레만 일정한 거니까. 근데 부채꼴의 최대 넓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둘레가 8이니까 나는 여기 R 둘 거고 여기를 L이라고 줄 거다. 둘레가 8이면 이 R 플러스 L이 8인 상황? 뭐 관계식 주어진 거? 근데 부채꼴의 최대 넓이인데 부채꼴은 2분의 1 R L이라는 공식이 있지. 그래서 얘네로 상술기하 치면 8 풀어 나갔다 2루트 2R을 양변 2로 나눠서 4 양변 제곱하면 16 2R을 양변 2분의 1이 필요한 거니까 양변을 4분의 1 그럼 4 2분의 1 R L이고 너가 넓이 S일 거니까 넓이는 4 이하니까 넓이 최소값이 4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프레임은 2차 함수 되어 있는데 상수기가 편해요. 네. 그리고 그때 부채꼴의 최대값인데 그때 각도 구해달래. 각은 어떻게 구해? 산술기에서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같을 때 분모가 성립할 거잖아. 근데 이 R이랑 L이 같은데 두 개 더해서 8 나왔다는 거는 각각 4였던 얘기. 각각 4였던 얘기. 그럼 R은
2고 L은 4였단 얘기. 그럼 2랑 4니까 여기 중심각은 얘랑 얘 곱해서 4 만드는 거니까 여기 중심각은 이 파이도 아니고 2분의 5도 아니고 그냥 2라는 이 라디안이랑 값이다. 오케이. 부채꼴 넓이 최대일 때 고정돼 있어요. 이거 문제 풀 때 앞으로 삼순기가 쓰지 마시고 이렇게 가. 부채꼴 최대가 궁금해? 아 모양 고정돼 있겠네. 여기 정확히 너의 2배였겠네. 오케이. 여기 R이고 여기 2R일 때 최대였겠네. 그럼 둘레가 8이니까 여기 값 바로 나왔지 2라고. 뭐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문제 풀 때. 아시겠죠? 근데 산술기하를 쓸 수 있을 때 그게 증명됐을 때 활용 좀 합시다. 시간 차이가 많이 나니까. 186번 바로 해봐. 186. 그냥 안 해보지. 봐봐, 여러분 186 어떻게 풀 거냐면 원래 20이라고 줬지? 원래 20 상수기 안 쓸 거야. 부채꼴의 최대 넓이랑 그때 중심각 크기 구해달래요. 그러면 그 부채꼴 모양은 여기가 2로 고정돼 있어. 여기 정확히 2배로 고정돼 있다. 둘레 20이야. 그럼 여기 얘 여기 2배니까 4R이 20일 때 R이 5일 때 여기 10이고 중심각 2였겠구나. 근데 일단 중심각 크기는 2로 고정돼 있으니까 2라고 될 거고 부채꼴의 넓이 구해주면 돼요. 이때.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로 가니까 R 5고 L 10이니까 바로 약분 쳐서 25다 풀어주시면 된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가 동경이랑 호흡법 내용인데 동경 내용 좀 빼먹지 말고 호흡법은 뭐 공식만 알고 이 문제만 주의하면 문제될 거 없고 이게 오히려 동경이 좀 더 어렵고 삼각함수가 쉬워요. 동경이랑 이제 요 호흡법으로 삼각함수 정의 좀 빨리 할게. 제대로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하는데 정의를 동경으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삼각함수를 일단 동경 하나를 좀 만들자. 동경 하나로 만들어서 어떤 동경이 있는데 동경 위에 어떤 점이 있대. P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요, 이 x, y로 삼각함수를 정의한대. 오케이. 자, 근데 원 그려주는 게 좀 편하거든. 그러니까 동경이 결정 나면요, 이 각은 유일하겠지. 각은 유일하겠지. 표현 방법은 여러 개지겠지만 이 모양새는 하나겠죠. 그럼 삼각함수 모양도 딱 다 떨어져. 그리고 삼각함수를 일단 이렇게 단위원을 살짝 그려서, 원을 살짝 그려서 여기 길이를 R이라고 좀 할게요. R. 물론 이 R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두 점 사이의 거리 함수로 R 구하면 된다. 인정?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사인 먼저 정의하자. 사인. 동경이니까 이 각을 나는 세타로 할게요. 사인 세타는 뭐로 정의하냐면 요 길이분의 좌표로 정의한다. 삼각 B랑 달라. 삼각 함수는 좌표로 정의한다. 길이분의 y좌표로 정의합니다. 자, 코사인 세타도 길이분의 좌표로 정의하고 탄젠트 세타도 길이분의 길이가 아니지.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한다. 야,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삼각함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좌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좌표야. 그럼 좌표가 양수, 음수, x좌표, y좌표로 정의를 하는 이 삼각함수 입장에서 이 r은 길이에요. r은 길이. 그러면 사인이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다. 왜냐면 y좌표는 위쪽에 있을 수 있고 아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삼각 B에서는 다 양수였겠지만 삼각함수 음수 되는 거. 그 이유는 좌표여서. 오케이, 일단 너가 정의해 첫 번째.
두 번째가 너희한테 그 부호를 물어봐요. 부호를 물어봐서 학교에서 맨날 얼싸탐고 이렇게 왜 암기시키거든?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이게 삼각함수가 좌표로 정의된다는 것만 알면요 우리가 굳이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 좌표. 일단 사인 좀 생각해봐. 사인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코사인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탄젠트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좀 구별 좀 해보자. 그럼 사인은 뭐로 정의한다? 길이분의 y좌표. y좌표가 양수면 사인은 알아서 양수였겠지. 아니? 그럼 y좌표가 양수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인데? 위쪽이겠죠? 1사분면, 2사분면. 그래서 얘는 1사분면, 2사분면. 자, 사인이 음수일 때는 3사분면, 4사분면? 그럼 코사인도 따져봐. 코사인은 길이분의 길이는 항상 양수, x좌표야. x좌표가 양수인 건 1, 4사분면? 맞지? 1사분면과 4사분면. 코사인이 음수인 거는 y축이 좀 왼쪽이니까 2사분면과 3사분면. 탄젠트 좀 주의하자. 탄젠트가 조금 중요한데 탄젠트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탄젠트를 x 좌표분의 y 좌표야. 근데 여기 빼기 0, 빼기 0만 달아주면 x, y랑 원점과의 기울기 x, y와 0 사이의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어쨌든 동경의 기울기야. 동경의 기울기. 동경의 기울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동경의 기울기 그럼 1사분면에서 동경은 이렇게 생겼지. 이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얘는 음수, 양수, 음수. 이거 어떻게 도는지에 따라서 기울기 양수 음수 따지면 되니까 양수일 때는 1사분면, 3사분면,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 근데 월사탐구가 왜 나왔냐면 1사분면에서 양수인 것만 고른 거야. 1사분면에서 양수인 거. 근데 1사분면에서는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다. 그래서 올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는 2사분면에서 양수인 거는 2사분면에서 양수인 건 일단 사인,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도 음수. 그래서 여기 사인만 양수구나. 3사분면은 그냥 따지지 말고 이거 보지 말고 가자. 여기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음수지.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음수지. 사인, 코사인은 음수야. 근데 탄젠트 혼자 양수니까 여기 탄젠트. 그래서 여기는 4사분면이니까 y좌표는 음수고 x좌표는 양수잖아. y좌표가 음수니까 사인은 음수일 거고 x좌표는 양수일 거니까 코사인 양수일 거고 탄젠트도 이런 기울기 가질 거니까 음수.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면 울사탐코다 이렇게 암기를 시킨대.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좌표 볼 거다. 또 부호 정도 물어볼 수 있고 세 번째가 관계식. 관계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거 삼각함수로 계속 어떤 등식 문제가 나오면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계속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 그 이유는 그냥 정의 때문이에요. r제곱분의 y제곱. 사인의 정의 r분의 y, 코사인은 r제곱분의 x제곱. 그거 r제곱으로 통분돼 있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들어갈 건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에요. 원점과 x, y까지 거리. 그래서 얘는 똑같다. 되죠? 첫 번째 관계식이다. 자, 두 번째 관계식은 탄젠트 세타가 쪼개진다. 뭐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게 왜? 탄젠트의 정의는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했는데 이건 분모 분자 r로 나눠봐. r분의 x 코사인, r분의 y 사인. 그죠? 네, 관계식 얘네 두 개로 계속 너희한테 문제 풀어가게끔 줄 텐데 그 관계식을 좀 간단히 하시고 이렇게 줄 텐데 너희 머릿속엔 이게 보여야 돼. 1번 때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는 게 좀 더 활용도가 높아요. 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사인 제곱 세타로 얘네 두 개를 활용해서 문제 고친 상황이 많을 거고 이렇게도 주겠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에 두 근을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하겠대. 여기서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다.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몇이에요?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다. 왜냐면 2차 방정식 왜 주는 거냐면 근각의 세우는 것 때문에 주겠지. 그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몇이겠어?
3분의 2겠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근데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항상 1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잖아. 그래서 얘네 세 개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식에서 물어볼 거라고 올바른. 삼각함수 물어볼 게 오히려 관계식 정의는 당연히 암기해줘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고, 부호는 좌표 보시면 정의에서 파생되는 애 있고, 관계식으로 문제가 조금 시행착오 겪게끔 문제가 구성될 거다. 많이 푸시면 돼요. 이거 정리해놓고 문제 좀 풀어볼게. 봐봐, 문제 간단해요. 143페이지로. 볼게요. 필수지 8번에서 원점 5랑 점 P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좌표 좋지. 그럼 사인 코사인 다 준 거예요. 탄젠트까지. 원점 5랑 P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평선분면에 있겠네. 그러면 연결해서 동경을 요는 각을 세타라고 하기 때문에 동경 OP에 나타내는 각 일반 시초선으로부터 가. 오케이? 여기서 물어본데 1번에서 코사인 세타 또 빼기 사인 세타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2번에서는 24 곱하기 13 곱하기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해달래. 근데 이거는 뭐 좌표 동경 끝났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나왔다 생각하고 대입만 해주면 된다. 오케이? 근데 좌표는 알겠는데 길이 알아야 되지. 길이 5랑 10이면 피타고라스 조심해 13 나오는 거 괜찮지? 자, 코사인 세타 뭐야?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길이 13분의 x 좌표라며 13분의 마이너스 5야. 그냥 정직하게 넣어요 그냥. 자, 빼기 사인 세타 13분의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 걸어주는데 빼기 있으니까 마마 조심하시고 그냥 13분의 12에서 5 빼면 되니까 7 이렇게 될 거고. 너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인 구했잖아. 13분의 마이너스 12라며.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죠. x 좌표분의 y 좌표. 그럼 5분의 12 마이너스 없앴어. 그래서 13 약분 될 거고 12 약분하면 다 나오겠죠. 자, 출제지 9번. 자, 세타가 얘들아 4분의 3파이래. 우리가 사실 수원을 끝까지 내가지고 얘가 몇 도인지 알지? 135도잖아. 135도. 그래서 사인 135도 물어보면 지금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 사인을 뭐로 볼 수 있냐면 90도 더하기 45도로 바꿔서 각변환이라는 개념을 칠 수가 있거든. 기억나? 각변환? 안 나도 돼요. 근데 여기서 각변환을 알면 문제가 훨씬 쉽긴 한데요. 일단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야. 중간고사 이후야. 그건 무조건 중간고사 이후야. 지금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 정의대로 좀 갈게. 자, 세타가 4분의 3파이래요. 135도라는 거 알면요. 그려면 동경이 뭔지 몰라도 135도가 이렇게 정확히 있겠지. 근데 좌표 안 줬지. 좌표 안 줬어. 근데 좌표 안 줘도 우리가 요 길이랑 x좌표 y좌표는 비례하게 변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유일하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냥 좌표 우리가 편한 거 세팅해. p를요. 135도면 여기 45도거든. 그럼 얘네가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여기 길이 같으니까 좌표를 마이너스 1,1 어떤데? 괜찮아? 만약에 그러면 120도면 동경이 120도요. 그래서 좀 더 가버렸어 이렇게. 만약에 여기 120도라면 요 P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 120도면 여기가 60도가 남아있지.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여기 B를 알고 있잖아.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그냥 루트 3 갈기고 1 갈기고 2 갈겨. 근데 좌표니까 부분만 조심해서 x좌표는 마일일 거고 y좌표는 루트 3 이렇게 세팅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괜찮니? 세팅할 수 있을 것만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135도니까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 사인 세타 외쳐야 돼. 사인 세타 반지는 뭐죠? 이 길이. 길이는 1이니까 루트 2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마 1.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고 이놈의 기울기일 거니까 마 1. 그래서 다 구해달라는 거 다 대입해주면 되겠고 193번 한번 해보자.
이 좌표 몰았었니? 말해 편하게 말해. 안 났어? 더 볼게요. 여기 60도야. 직각삼각형 대각 만들어. 그리고 여기 b를 알잖아. 우리가 2대 1대 루트 3이란 거 아니까 그냥 얘를 실제 값으로 쓰세요. 그럼 k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얘네 좌표 변해도 다른 걸로 둬도 상관없어. 각이 유일하면 사인 그 삼각함수로 유일해진다. 오케이. 지금 구해달라는 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는 뭐야? 길이분의 길이가 지금 뭐죠? 2죠. 길이분의 x좌표 2분의 x좌표 1. 사인은 2분의 y좌표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루트 3. 분모 문자에 2 곱해서 갈게. 분모 문자에 2 곱하면 너 1이고 2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고 플러스 루트 3이면 2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루트 3분의 1 됐을 거고 뭐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 괜찮지? 그래서 지금 너희가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좌표 주면 누가 정의 못 구해. 좌표 말고 각을 줬을 때 좌표를 세팅을 못해서 많이 틀린다. 오케이? 각조도 우리가 아는 특수각조 쓸 거니까 그냥 대각 그림 그려가지고 우리가 편안한 숫자로 가시면 된다. 오케이? 자, 144페이지에서 상관수 구호 얘기해보자. 필수제 10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더니 양수였고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했더니 음수였대요. 근데 여기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인지 좀 구해달래. 이거는 중학생도 풀어요, 얘들아. 얼싸탐구 외우지 마시고 가보자. 얘 봐봐, 얘들아.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더니 양수였다는 거는 부호가 같았다고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부호가 같았대.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랑 관련이 있고 코사인은 x좌표랑 관련이 있지. 그러면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같았다? 몇 사분면? 1사분면 혹은 3사분면 되죠? 자, 요 놈은 뭐야? 코사인과 탄젠트가 곱했더니 음수였다. 부호가 달랐다라고 해도 되는데 공부 좀 하신 사람들이 이거 약분 치고 싶거든? 어떻게 생각해? 탄젠트가 코사인인데 사인이어서 사인이 음수인 거 구해달라는 얘기야 사실은. 오케이? 사인이 음수? 사인이 음수면 y좌표가 음수인 부분이 나오겠죠? 아니면 있는 그대로 코사인과 탄젠트가 이거 헷갈려. 사인 코사인은 모르겠는데 탄젠트가 x좌표 y좌표 둘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천천히 관찰해줘야 돼. 얘 부분 얘로 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 너 아니면 너였을 거잖아. 얘 때문에 1사분면에서 탄젠트 양수 코사인도 양수지. 너 아니겠니? 됐지? 자, 11번도 보자. 자, 11번. 세타가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있대. 그럼 이거 몇 사분면 얘기하는 거야? 2사분면. 괜찮죠? 2사분면에서 다음을 좀 간단히 해달래. 절대값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루트 탄젠트 제곱 세타. 자, 요놈 일단 절대값 있으니까 내 안에 부호 따질 거지. 그럼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얼싸탐구가 아니라고. 사인은 y좌표 양수네. 그대로 나왔겠네. 괜찮니? 자,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 기호랑 동일하다.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 기호 바로 가능합시다. 그럼 코사인 절대값 안에 코사인 세타 있지. 그럼 여기 좌표 코사인의 부호가 궁금해? 나 그럼 이 사분면의 x좌표의 부호를 볼 거다. x좌표가 음수. 그럼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그리고 얘도 절대값 탄젠트 이 사분면 탄젠트 기울기 볼 거야. 기울기 음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다. 붙어서 나간다. 이 놈으로 정리해주면 되겠고. 194랑 195 빨리 합시다.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여기 좀 루트 A 루트 B 곱했대. 근데 보통 루트 안에 A, B 곱해서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튀어나왔대. 이거 이 얘기 왜 해결해? 195번에서 아니.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A 음수고 B 음수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다. 복소수에서. 왜요라고 하면 I 때문에 되는데 그거 증명 필요 없어. 그냥 두 개 곱했는데 마이너스 튀어나갔어? 둘 다 음수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구나.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0인 상황도 보셔야 되는데 0인 상황까지 보게끔 문제 안 낼 거니까 이 표현 보면 둘 다 음수다.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루트 B분의 루트 A라는 놈을 계산을 쳤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서 루트 B분의 A가 됐대. 이 얘기 왜 해? A 저기 A 양수고 B 음수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 계속 그 수원 수투에서도 계속 나오고 미적분 학통 안 나오고 그런 거 계속 나와요. 관계식 하고 싶은데 관계식에서 시간 많이 먹을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유형 10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이렇게 한번 주한지 있으니까 좀 매너했어요. 주한지 남았잖아. 30문제 정도, 35문제 정도. 쌤은 87, 603번까지 유형 10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그럼 문제 안 많지? 안 많아. 꼭 해와. 아시겠죠? 그리고 쉬워서 3번 검수 단원 그래프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날로 먹는 단원이어서 빠르게 좀 잘 해주세요. 동경 좀 주의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